부곡하고 인덕원에 거품이 있다 조심하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또 가져가면 무조건 유리해요. 지금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과세를 받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를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저번에 의왕, 안산, 군포 여기를 언급하면서 부곡하고 인덕원에 거품이 있다 조심하라 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되게 이제 기분 나쁘게 들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해를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거품에 대한 거는 저는 상대적인 거품을 얘기를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인덕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인덕원의 엘센트로 같은 경우는요. 전세가 한 8.5억짜리가 있고 매매가 이제 뭐 20억짜리 넘는 것도 있어요. 호가는요. 한 18.5억 정도로 이제 저는 적정치라고 생각을 해서 18.5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세가가 8.5억이고 매매가가 18.5억이면요. 10억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가가 뭐 17.5억, 18.5억, 18억, 18억, 17억 뭐 호가를 가격 순으로 매기면은 높은 순으로 하면은 여기는 이제 18억, 이제 20억짜리 호가는 좀 들어갔네요. 거의 18억, 18.5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가는 사실상 뭐 매물이 또 다 들어갔네요. 오늘 오전까지 있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한 10억 정도의 이제 투자금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요, 상대적으로 사실은 인덕원이 좋은데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거품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져가면 무조건 유리해요. 제가 말한 건요, 지금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투자금이 10억 들어가는데 차라리 저는 여기에 인덕원이 좋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동작 같은 경우 동작 같은 경우 흑석동에 이런 한강 센트럴빌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지금 인덕원의 에센트로랑 비슷하죠. 그리고 뭐 송파 쪽, 강남 쪽으로 가볼까요? 강남의 수서 쪽에 가면요. 수서 쪽에도 비슷한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 여기 단지를 보면은 18억 5천, 18억 4천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사실은 강남인데 에센트로보다는 가격들이 더 좋죠. 그리고 잠실 우성을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18억 5천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엘센트로가 안 좋다. 뭐 그리고 인덕원이 안 좋다가 아니라요. 제가 투자금을 만약에 들여가지고 만약 들어간다면요. 차라리 강남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송파도 들어갈 수 있고 사실 성수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동작도 들어갈 수 있고 자양동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면 똑같은 돈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것도 상급지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덕원 엘센트로 뭐 인덕원 주변에 있는 이제 구축 아파트라는 여러 아파트들이 있죠. 교통 인프라 측면이나 발전 측면에서 상대적인 가치는 굉장히 좋지만 투자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어떤 조건이면요 더 좋은 서울 지역과 비교를 해서 절대적인 아쉬움이 있는 투자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급하게 들어가지 말라 조심하라 이런 부분들을 이 입지가 안 좋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번 주에는 이제 의왕역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의왕역도 제가 조심하라. 지금 들어가는 거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상록수 주변이나 김포도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상록수역 주변도 호재가 있는데 급하게 빠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불가피하게. 아직 이게 이제 진행형이긴 하고, 김포 같은 경우도 GTX D 노선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급하게 올라서 급하게 떨어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신문을 보시면요. 의왕, 군포, 안산의 매물 사라지고 호가 1억 이상 급등. 급하게 올랐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조심하라고 한 거지 땅의 가치가 낮은 것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행여나 단타를 하거나 첫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급등장에 들어가서 뭐 조정이 오거나 갑자기 이제 급하게 떨어지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우상향은 하겠지만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공포감으로 이 매물들을 던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뭐 지역으로 따지면 세종시가 작년에 급등을 했는데
그 급등하고 가격이 조정받은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여기를 접근할 때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지가 안 좋다가 아니라 특히 이제 부곡 같은 경우도 왜 입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나 하느냐 했는데 저는 좋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도 이제 상담하면서 좀 한 가지는 꼭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또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무조건 비과세를 받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돼요. 물론 비과세를 받는 것도 좋고요. 그걸 받지 않더라도 2주택으로 가는 부분도 좋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2주택을 가져갈 때 기존의 주택이 굉장히 좋은 주택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주택을 샀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말 좋은 기존 주택을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2주택을 가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과세를 받을 때 좋은 거를 먼저 사는 것보다요. 안 좋은 거를 처음에 사고 더 좋은 거를 샀을 때 이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비과세를 하는 게 좋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집을 먼저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산에 집을 샀어요. 안산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강남보다는 떨어지죠. 그러면 이거 비과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비과세하면 안 되죠. 왜냐? 강남을 팔면요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고요 더 안 좋은 데로 가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안산을 먼저 샀고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데를 샀어요. 그러면은 안산을 비과세를 해도 돼요. 이게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어떤 입지를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비과세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또 달라지고요. 지금처럼 규제가 좀 심한 경우에는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지 않고 입지가 좋은 데라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자산의 규모를 절대 줄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좋은 선택은 2주택으로 자산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장시키는 게 유리한 시기고 불가피하게 다른 투자처 부동산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면은 비과세를 받아가도 되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급지의 기존 주택이 있고 하급지가 새로운 주택으로 매수를 한 물건이라면요 이 부분들은 정말 고민해 보시고 비과세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님께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사지 못한 의왕이 너무 아쉽네요. 취득세 고민하다가 2주택 가는 길이 쉽지 않네요. 또 기회가 오겠죠?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바볼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좋은 데를 알아요. 근데 망설여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좋은 걸 알았어요. 뭐 로또 번호를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쉬움을 표현하죠. 그래서 부동산 용기가 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불패 전략은 뭐냐면요. 장기 보유예요. 장기 보유. 지금의 정책이 어떻고 지금 조금 있으면 하락장이 오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지역들 이제 꾸준히 발전되는 동네가 있으면요. 그 동네의 어떤 진보의 가치를 믿고 가는 게 좋아요. 특히 경기도 쪽은요. 특히 이제 의왕 같은 경우는 북쪽이 이제는 괜찮아졌죠.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남쪽 이번에 또 큰 호재가 왔죠. 그리고 중간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많죠.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고 역도 생기고 이제는 뭐 새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믿는다면요. 이게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요. 장기 보유하고 규제가 풀리면은 설령 취득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필요 경비로 빠지잖아요. 물론 그 내가 뭐 취득세를 5천만 원 냈다. 5천만 원이 다 빠지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이 필요 경비로 빠지고 거기에 비율만큼 과세 표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진 않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미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것보다요.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 얼마가 예상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역 전체에 대한 어떤 변화, 물건에 대한 변화, 그다음 지역 자체에서 호재 이런 것들을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간다고 하면요 고민보다는 용기가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님께서는 다음에 이제 다른 기회가 왔을 땐요 세금에 대해서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말고요 양도하는 것은 공포스러워야 돼요. 근데 2주택자로 가려고
가려고 취득세는 사실 뭐 5억 미만, 6억 미만짜리 정도면요 8.8%가 나오는 거 좀 감내하고라도 장기 보유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오시면요 지금처럼 후회를 하지 마시고 잘 잡으시고 이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